자, 기업의 결산서부터 들어갈게요. 다시 하겠습니다. 자, 결산 정리입니다. 결산 정리는요, 여러분들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옛날에는 자동 결산이라는 것이 없었어요. 근데 지금은 전산이 발달됐기 때문에 이제 자동 결산이라는 것이 많이 생겼습니다. 먼저 결산 정리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첫 번째, 수동 결산. 두 번째, 자동 결산. 이렇게 이루어졌습니다. 먼저 이 수동 결산과 자동 결산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느냐? 수동 결산에서는요, 이것은 일반 전표 입력에다가 12월 31일자 일반 전표 입력에다가 직접 분기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수동 결산이라고 하는 것이고, 자동 결산이라는 것은 결산 자료 입력에서 결산 자료 입력에 12월 31일이죠. 이것도 12월 31일 결산 자료 입력에 금액 입력 후 전표 추가하면 자동으로 일반 전표에 입력이 분계됩니다. 그래서 수동 결산과 자동 결산의 차이점은 이렇게 크게 여러분들이 구분해 준다. 자, 그래서 결산 정리는 우리가 수동 결산과 자동 결산 이렇게 여러분들 두 가지로 구분합니다. 자, 이거를 가지고 오늘 여러분들 같이 할 건데, 제가 여러분들 오늘 프린트를 드린 거 이것을 보시게 되면, 자, 1번부터 지금 여기 14번까지 15번 뺍니다. 14번까지가 수동 분계, 그 다음에 자동 결산, 이것이 여러분들 요 끝에까지가 다 이것이 자동 분계인데, 15번은 조금 다릅니다. K랩은 자동 결산에 들어가고요, AT 더전 프로그램은 수동 결산에 들어갑니다. 그 제가 15번을 맨 밑에다가 놓은 겁니다. 다시 한번 15번은요, K랩은 자동 결산에 들어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 법인 세우고는요, 이거는 AT는 수동 결산에 들어갑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구분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보시면 되겠고요. 자, 여기를 가지고 제가 오늘 몇 번 문제 본다 그러면, 요 몇 번 문제, 여러분들 말하자면 제가 지금 현금 가부족 들어간다 그러면 11번을 보십시오 라고 하면 11번을 보시고 분계를 같이 해 나가는 거로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다시 한번 수동 결산은 차변 대변 분계하는 겁니다. 실질적 있게 차변 대변 분계하는데, 1번부터 14번까지 여기까지, 1번부터 14번까지 여기까지는 100% 수동 분계인데, 요 15번만큼은요 K랩은 자동 결산에 들어가고요, 요 15번은 AT는요 수동 결산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는 별도로 따로 여기다 지금 이렇게 지금 그냥 15번 밑에다가 해 놨습니다. 자, 그러면 이 자동 결산서부터 여러분들 보시게 되면, 여러분들 자동 결산, 수동 결산 의미를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동 결산은요, 여러분들 전표 추가하면 우리가 자동으로 분계되는데, 자동 분계될 때 뭐를 되는 거냐? 결대로 자동 분계됩니다. 결대로 자동 분계됩니다. 자, 그리고 수동 분계는 그냥 차변, 대변으로 수동으로 입력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여기는 그냥 수동 결산은 일반 전표 12월 30일자에 입력하시라는 겁니다. 입력에 차변 대변으로 분계하시는 거예요. 차변 대변 입력, 차변 대변으로 입력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시면 제가 먼저 요령을 먼저 말씀드렸으니까 보는 거 잘 보시면서 여러분들
여러분들 볼 수 있도록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시면 이거 가지고 제가 먼저 저 종이 옆에다 펴놓고 여러분들 하겠습니다. 자, 결산하는 과정에서는 기중 누락에 되는 내용에 가계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가계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네 가지를 얘기하겠죠. 네 가지를 얘기합니다. 가계정은요, 임시계정이라고도 얘기합니다. 가계정, 이 가계정은 여러분들 일시적 가계정이라고 얘기하죠. 자, 일시적 가계정은 이거는 네 가지로 구분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먼저 첫 번째 현금 가부죠. 그 다음에 가지급금, 가수금, 인출금, 이렇게 네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이 일시적 가계정은 이 네 가지는요, 결산 전까지 있다가 결산 시에는 꼭 없어져야 될 계정 과목입니다. 이 가계정이 이런 원리로 이루어져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수익과 비용의 결산이라고 그랬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재무상태표에 있는 자산, 부채, 자본은 재무상태표에 있는 자산, 부채, 자본은 2월 되는 계정 과목이잖아요. 2월 계정 과목입니다. 재무상태표에 있는 자산, 부채, 자본은 2월 계정 과목이에요. 다음 연도로 넘길 수 있는 계정 과목입니다. 하지만 손익계산서에 있는 비용과 수익은 1년짜리예요. 1년이 되면, 결산이 되면 수익은 결산 시에 없어져야 할 계정 과목입니다. 수익은 결산 시에 없어져야 할 계정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게 되면 이 손익계산서는 비용과 수익과 비용은 결산 시에는 있어서는 안 될 계정 과목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게 되면 이 결산은 여러분들 보셨을 때 항상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제대로 이해 못하시면 여기서는 망칠 수밖에 없어요. 재무상태표에 있는 자산, 부채, 자본은 2월 계정 과목입니다. 그래서 이 재무상태표에서 우리는 어떤 걸 할 것이냐, 이 자산에 관한 결산 정리하는 거죠. 이 자산에 관련된 것이 다 여기 재무상태표에 있는 계정 과목을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뒤에 보시면 여러분들 손익관한 결산정리사항이라는 것은 이것은 손익계산서에 있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1번과 2번을 여러분들이 구분해서 이루어지는 거고, 여기엔 제조원가 명세서는 한 달 결산이기 때문에 결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의 계정과목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익에 관한 것은 다 어디거다? 이거는 손익계산서 계정 과목이다. 손익계산서 계정 과목을, 이 손익계산서 계정 과목을
자산과 부채 계정으로 대체 분개합니다. 자, 그래서 왜 이 손익계산서 계정 과목을 왜 자산과 부채 계정으로 바꾸는 이유는 비용과 수익은 1월 1일 날 태어나서 12월 31일 날 죽어버리는 장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시면 다시 여러분들 자산에 다시 원상복귀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요 자산에 관련된 건 이것은 재무상태표의 계정 과목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앞으로 자산이라고 생각했을 때는 자산만 생각하시면 안 된다. 항상 자산 부채를 생각하시는 거고, 자본은 우리는 결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면 여기는 자산과 부채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결산 정리를 한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 비용 처리한다 그래도 비용과 수익으로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제가 한번 더 말씀을 드리자고 하면 비용 처리, 자산 처리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앞으로 자, 이 비용 처리라고 하는 것은 비용과 수익으로 처리된 것을 얘기합니다. 자산 처리라고 하는 것은 이건 말하자면 기준거래 비용과 수익으로 처리된 것을 비용처리법이라고 하고, 자산처리법은 기준거래 자산과 부채로 처리하는 것을 처리된 것이라고도 할게요. 이렇게 처리하는 것도 자산처리법이다. 그래서 앞으로 자산처리법, 비용처리법은 비용과 수익을 같이 보시면 되겠고요. 자산처리법은 자산과 부채를 같이 보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앞으로 비용처리법, 자산처리법 이것이 여러분들이 비중이 되고, 좀 이해가 안 가신다 그럴 때는요, 여러분들 꼭 외워야 될 것이 있습니다. 비용처리법은요, 항상 비용처리법은 미경과분 분개다 정해져 있습니다. 자산처리법은 경과분 분개다. 이해가 안 가시면 잠깐 외우시면서 경과분, 미경과분 꼭 여러분들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비용은 여러분들이 비용처리법이라고 하는 것은 비용처리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비용과 수익은 넘길 수가 없어서 이것은 우리가 다음 연도 아니면 과거지사를 갖고 얘기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계정 과목들이 굉장히 좀 많아지는 거니까 요거에 여러분들 맞춰서 먼저 비용처리법, 자산처리법 요거에 꼭 먼저 외워놓으세요. 비용처리법 미경과분 분개고, 자산처리법 이거는 경과분 가지고 얘기한다. 이거는 지금 다 뭘 갖고 얘기하는 거다? 금액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갔습니까? 금액을 가지고 얘기하는 겁니다. 어저께 여러분들 한번 들으신 분들은 아마 많은 이해가 되실 거예요. 오늘은요. 자, 그러시면 이런 과정에서 비용과 수익과 비용의 결산 달생주의를 정리하는 거예요. 달생주의를 정리한다는 것은 소멸시킨다는 얘기입니다. 달생의 반대가 소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결산 때에는 거래의 10요소가 발생이 됩니다. 거래의 10요소가 발생이 됩니다. 자,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들 비용의 발생, 수익의 발생이 됐지만 이제는 차변에 수익의 소멸, 대변에 비용의 소멸까지 들어온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앞에서도는 이 정도 얘기했고요.
자, 그 중에 자산에 관한 결산 정리, 다시 말해서 재무상태입회 개정 과목인 자산과 부채를 결산 정리하는 겁니다. 자, 먼저 여기 첫 번째 나온 것은요, 일시적 가계정이 먼저 나온 겁니다. 일시적 가계정. 여러분들 먼저 문제를 풀려고 하지 말고 일시적 가계정, 항상 이 자산이건 뭐건, 자산이건 비용이건, 내가 자산과 비용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자산은 자산 부채를 얘기하는 거고 비용은 비용 수익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자산과 비용은 여러분들 항상 여러분들이 이런 원리로서 이루어지는데, 오늘 그 중에 현금 가부족,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 종이 한 장짜리 보시게 되면 현금 가부족 11번을 내가 두 가지를 이용해서 얘기가 됩니다. 요 두 가지를 이용해서 얘기가 됩니다. 11번 거. 자, 보시게 되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해드리는 것이 요거예요. 자, 보시게 되면 현금 가부족 정리에서는 항상 뭐와 갖고 연결되는 거냐? 이제는 합계 잔액 시산표. 앞으로 이제 합계 잔액 시산표는 제가 이렇게 쓰지만 이제 제가 시산표라고 얘기할 겁니다. 왜?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합계 잔액 시산표를 앞으로 이제는 시산표로 얘기할 겁니다. 먼저 여러분들이 프로그램을 잠깐 열으셔서 여러분들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제가 8803번으로 하라고 그랬죠. 그렇죠? 8803번으로 들어가셔서 보시게 되면 합계 잔액 시산표 여기를 들어갈 겁니다. 그리고 항상 아무것도 만지지 말고 엔터 치셔서 이렇게 나오셔야 돼요. 그래서 차변합계와 대변합계가 일치가 돼야 되는데, 중요한 범위는 항상 합계 잔액 시산표에서는요, 절대 합계를 보면 바보다. 항상 잔액 사이드 것만 보는 거예요. 여기 차변 잔액을 보는 거고, 여기 보시면 여기는 대변 잔액을 보는 겁니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차변 잔액, 합계를 볼 일이 없어요. 항상 시산표는 잔액을 보는 거예요. 차변 잔액, 대변 잔액을 보는 거지 절대 합계를, 차변 합계, 대변 합계를 볼 일이 없습니다. 됐습니까? 자, 요건 시산표는 이런 원리로서 여러분들에 주시는 겁니다. 됐습니까? 앞으로 이제 툭하면 시산표를 결산 때 조회합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걸 보죠. 시산표를 조회해서 항상 무엇을 이용하냐? 컨트롤 F를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맞춰서 가셔야 된다라는 얘기겠습니다. 자, 그러시면 이런 원리로서 여러분들 해주실 거니까 잘 따라서 볼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랄게요. 자, 그러면 이 문제에서는 항상 뭐가 현금 가부족이 나왔다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여러분들 이 개정 과목을 제가 봐드렸을 때 이거 다 여러분들 다 조회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거의 다 조회하시면 된다고 보십니다. 조회가 안 하는 게 있어요. 안 하는 건 요겁니다. 4번, 5번은 굳이 시산표에 가서 조회할 일이 없어요. 4번, 5번은 시산표를 조회할 일이 없어요. 왜냐하면 벌써 이것은 과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4번, 5번은 꼭 적으세요. 여기는 과거를 얘기하는 거고, 과거라고 하는 것은 이제 경과분이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2번, 3번을 묶어서는요, 이것은 미래를 얘기하는 거예요. 요거는 2번, 3번은 미경과분을 가지고 항상 개정 과목을 뜻하는 겁니다. 그래서 선급, 선수라고 하는 것은 먼저 지급한 거, 선수, 먼저 받은 걸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 먼저 받았다고 하는 거, 먼저 지급했다는 것은 차기를 얘기하는 겁니다. 다음 연도를 얘기하기 때문에 미래라고 적은 것이고, 미수 수익, 미지급 비용은 미수,
아직 받지 못한 수익, 미지급 비용, 아직 지급하지 못한 비용이라는 것은 12월 30일 결산 전인 과거를 얘기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미수 수익은 아직 아닐 밑자 받을 숫자입니다. 아직 받지 못한 수익을 미수 수익이라고 하는 자산 계정이고요. 미지급 비용은 아직 지급하지 못한 비용, 다시 말해서 요거는 부채 계정을 얘기합니다. 더불어서 여러분들 요 미수 수익은 여기는 여기다가 자산이라고 적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뭐가 되겠습니까? 요거는 자산 계정이에요. 여러분들 제가 여기다가 자산이라고 적어 놓겠습니다. 자산이고 요거는요 여러분들 부채 계정입니다. 이건 부채 계정입니다. 자, 그래서 이 자산과 부채는 여러분들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미수 수익은 자산이기 때문에 플러스가 되는 거고요. 미지급 비용은 부채이기 때문에 나중에 마이너스가 되는 거예요. 또한 성급 비용도 이것도 자산 계정입니다. 이것도 자산 계정이에요. 자, 그래서 자산은 무조건 플러스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요 뭡니까? 선수 수익 있죠? 선수 수익은 이것도 부채 계정입니다. 근데 성급 비용이 지금 대변에 갔죠? 이거는요. 그렇죠? 네. 그러면 대변에 갔으면 이거는 뭐가 되겠어요? 자산의 감소가 되는 거죠? 그래서 마이너스입니다. 자, 그리고 부채도 마찬가지예요. 부채는 여러분들 여기 마이너스가 되겠죠? 근데 만약에 선수 수익이 이게 부채인데 차변에 왔다 그러면 부채 증가가, 이거 부채는 반대로 플러스가 됩니다. 자, 그 이유는 제가 좀 이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제가 좀 만들어 드렸으니까 이것을 잘 볼 수 있도록 하시고요. 자, 그러면 마찬가지로 이건 거래 판례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해주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이렇게 나와 있지만 비용이 지금 대변에 가 있잖아요. 그렇죠? 이것이 지금 소멸이에요. 이게 소멸. 지금 소멸이에요. 대변에 갔기 때문에. 그러면 수익이 이게 지금 자변에 가 있죠? 이것도 소멸입니다. 수익의 소멸이에요. 자, 그래서 이 계정을 먼저 좀 알고 힘들더라도 이거는 좀 하셔야 됩니다. 뭐 제일 힘든 게 이거예요. 이거 끝나면 결산 다 끝난 거예요. 굳이 하면 다 1, 2, 3번만 하면 다 끝나는 거예요, 원래가.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보시면 이런 원리로 여러분들이 해 주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이걸로 해서 제가 준비를 좀 어느 정도 했으니까 자, 현금 가부적부터 들어가 보겠습니다. 현금 가부적부터 들어가겠습니다. 자, 현금 가부적은요, 시산표를 무조건 조회합니다. 시산표를 조회해서
조회합니다. 항상. 자, 현금 가부족 시산표를 조회해서 현금 가부족에서 시산표에서 현금 가부족이 나왔어. 나오면 이 나온다는 게 무슨 별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잔액이 나오면 이 자변 이거 뭡니까? 차대변에 잔액이 나오면 어떤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차변이건 대변이건 잔액이 나오면 무조건 상계 처리한다. 이게 특징이에요. 결산에. 내가 찾고자 하는 게 차변에 있어. 대변에 가는 거고 내가 찾고자 하는 게 대변에 있어. 그러면 차변에 가서 분기하면 됩니다. 이건 결산의 제일 첫 번째 무조건 1순위입니다. 내가 찾고자 하는 게 대변에 있어. 차변에 계정 과목을 보내는 거고 내가 찾고자 하는 게 대변에 있어. 차변으로 보내는 거예요. 이거를 상계 처리한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 시산표에서 얘가 예제 1번일게요. 1번. 예 1번 하겠습니다. 시산표에서 현금 가부족을 조회했더니 차변 잔액에 있을 경우 차변 잔액이 있을 경우 차변 잔액에 있을 경우는 분계가 현금가부족 차변에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대변의 잡손실 차변의 잡손실 대변의 현금 과부족으로 처리된다. 현금 과부족으로 조회된다. 그러면 이걸 이렇게 한다고 하는 것은 차변에 있었던 거니까 대변에 보내잖아요. 그렇죠? 그럼 현금 가부족이 제로가 되겠죠. 이렇게 제로를 만드는 겁니다. 예제 2번. 예제 2번을 또 볼게요. 예제 2번. 시산표 현금가부를 조회했더니 대변에 있어. 대변 잔액이 있을 경우에는 반대입니다. 현금가부족이 차변에 오고요. 대변에 뭐가 되겠습니까? 잡이익으로 처리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분계가 됩니다. 되셨습니까? 네. 그 다음에 예제 3번입니다. 여기 4개가 있어요. 시산표에 현금 가부족을 조회했더니 없을 경우, 아예 없어. 현금 가부족에는 자체가 없어.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다 쳐볼게요. 현금 가부족 찾을 수가 없다고 나옵니다. 이럴 경우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이럴 경우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럴 경우는 이거는 시산표를 조회하는 게 아니고 문제를 잘 읽어봐야 돼요. 경우에는 문제를 다시 읽어야 돼요.
다시 문제를 읽으시고 여러분들 절대 현금 가부족을 쓸 수가 없어. 이건 판단입니다. 차변의 현금, 대변의 자비, 차변의 잡손실, 대변의 현금. 이거는 문제를 읽어볼 때마다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자비가 될지 아니면 잡손실이 될지는 그 문제 상황을 좀 보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약에 따로따로 얘기한다면은 네 가지가 되겠지만 이거는 같이 합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건 결산 때 다시 차액이 생겼는데 현금 가부족을 다시 발생시킬 수가 없습니다. 일시적 가계정이기 때문에 바로 현금으로 분괴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결정을 내린 거예요. 11번 거 보시게 되면 잡손실, 대변에 현금 가부족이 될 수도 있고 현금이 될 수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현금 가부족이 될 수 있고 현금이 될 수 있다. 이건 뭐가 되겠습니까? 만약에 파란 거가 없다고 하면 현금 가부족이 있다는 얘기죠. 시산표에. 근데 파란색으로 분개한다 그러면 시산표를 조회했더니 현금 가부족이 없다는 뜻이에요. 이해갔습니까? 그래서 현금으로 대체가 분개가 되는 거죠. 이해갔습니까? 이런 뜻을 갖고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요 파란 거 만약에 없더라, 이게 없더라 그러면 시산표를 조회하면 현금 가부족이 있다는 얘기예요. 있으니까 현금 가부족을 하는 것이고 만약에 없다고 하면 여기가 현금으로 바뀐다고요. 이게 없다고 하면 현금으로 바뀐다고 이 얘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갔습니까? 다시 원상복귀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게 현금과 현금이 같이 들어간다는 게 아니고 그때그때마다 상황이 달라진다. 이거를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예요. 이걸 볼 줄 아시란 얘기입니다. 지금 남이 봐도 몰라. 이거는요. 그러니까 내가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쓴 이유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됐습니까? 자, 이렇게 해서 현금 가부족이 이런 원리로서 해주시는 거예요. 또 하나는 여러분들이 제가 이제 예제 1번인 것처럼 문제를 읽다 보니까 이렇게 비용이 처리됐잖아요. 그렇죠? 이런 것들은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어저께 물어보니까 말 한마디도 못하는 이유가 아직 공부를 안 했다는 얘기입니다. 말하자면 공부할 때 한 번도 나한테 어떤 요령이 있으면 좀 더 빠르게 공부하겠습니까? 라고 물어본 적은 한 명도 없어. 나한테 요령이 있어야 돼. 무식하게 공부하면 시간만 잔뜩 더 소비합니다. 그건 내가 여러분들한테 가르쳐 줄 게 그런 거예요. 다시 말해서 여기 지금 보면 비용이죠. 시내교통비가. 비용은 무슨 변에 발생이 돼요? 이것도 얘기 안 나오면 할 말 못하는 거죠. 넘어갈게요. 그러면 비용과 수익을 발생하는 것도 아직 모른다 그러면 제가 대답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면 답이 나왔는데 벌써. 비용이 차변에 발생합니까? 대변에 발생합니까? 그럼 현금 가부족은 무슨 변에 가겠습니까? 예, 답은 그건데 너무 쉽게 가야 되는데 너무 어렵게 가고 있잖아요. 만약에 이 내용 개정 과목이 수익 개정이 나왔어. 이자 수익이 나오고 임대료가 나왔어. 그러면 현금 가부족은 무슨 변에 가야 되겠습니까? 차변에 간다는 얘기죠. 이 현금 가부족은 항상 비용과 수익은 어느 때만 얘기하는 거냐.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성급병 선수 수익만 소멸이 있어. 나머진 소멸이 없어요. 이게 제일 어려운 거야. 지금 2번 3번이 됐어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읽어보니까 이건 시내교통비 여비교통비는 비용이면 차변에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현금 가부족은
대변에 간다는 얘기예요. 그 뜻이. 여러분들 이거는 내가 요령을 가르쳐 주는 거야. 내가 현금가부지가 어느 쪽인지 몰라. 그러면 상대편 계정 과목을 봐야지. 이자 수익이 나왔어? 인변회가 나왔어? 밝혀진 게 수익이네? 수익은 대변에 발생하니까 현금가부적은 무슨 변에 가서 분개줘야 돼? 예, 차변이죠. 이런 원리로 가는 거야. 이거만 빼고 이거만 빼고 성급병 선수수익만 빼고. 알겠습니까? 이것 빼놓고는 다 모든 게 비용의 발생은 차변, 수익의 발생은 대변입니다. 이해갔습니까? 요거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요 문제가 여러분들이 현금가부적을 처리했던 40만원. 그러니까 앞부분에서 내가 그렇게 물어봐도 대답이 없는 것은 뭐냐? 아직 머릿속에서 정립이 안 된 거예요, 이게. 요것이. 요거를, 현금가부적이 처리된 금액이네. 이거면 여기서 이해가 안 가면 여기서 이해를 하셔야 되는 거야. 신액이 누락됐네. 비용이 누락됐네. 그러면 현금가부적은 대변에 가야 되겠구나. 이렇게 판단을 하시는 게 센스 있게 가시는 거예요. 이해갔습니까? 됐어요? 내가 현금가부적이라는 계정과목을 지금 제대로 모른다. 그럼 반대 거를 지켜보시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냥 세월을 보내고 오신 거 아니잖아. 공부는 나름대로 하긴 했는데 지금 머릿속에 지금 정립이 안 되는 뿐이란 말이에요. 지금 공부를 안 했다는 게 아니에요. 알겠습니까? 무슨 얘기인지? 자, 요거를 이렇게 해서 정리한다고 보시면 돼요. 마찬가지야. 그래서 여기 볼게요. 자, 이게 비용 발생이 다 무슨 변에 발생합니까? 차변에 발생합니다. 이것도 차변이야. 비용이니까. 이것도 차변이야. 그러니까 간 거야. 근데 왜 이게 지금 이걸 보는 거야, 이제부터. 왜 이게 현금이고 이게 왜 현금가부적이냐. 현금가부적이 차변에 가고 대변에 가는 건 그렇게 이제 어렵게 보면 안 되는 거야. 그럼 왜 이것이 문제냐? 3번을 보게 되면 현금가부적이라는 말이 문제상에서 안 나와 있어요. 여기 봐봐요. 2번도 나와 있죠. 현금가부적. 그죠? 1번도 나와 있을 겁니다. 현금가부적. 그렇죠? 나와 있죠? 세 번째 거 보세요. 여기 현금가부적인 말이 있어요, 없어요? 아예 없다는 것은 현금으로 처리해달라 이런 뜻이에요. 문제 자꾸 읽어보시라는 얘기가 그런 거예요. 이해갔습니까? 이렇게. 그래서 이런 문제가 나오면 이렇게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여기에서 컨트롤 문제 3번 얘기하는 거. 이게 지금 현금가부적 조회했더니 없는 거야. 이게 지금 문제 3번이야. 문제 1번, 2번은 무조건 현금가부적이 무슨 변이 나와야 돼. 그게 1번, 2번이고. 이해갔습니까? 이걸 도움이야. 시산표는 이게 도움이야, 이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는 거야, 이게. 단, 학기를 보면 바보다. 이해갔습니까? 학기를 보면 바보다. 무조건 사이드에 있는 잔액만 확인하고 들어가라. 알겠습니까? 또한 여기서는 여기 볼게요. 이거 더블 클릭하면 바로 나옵니다. 더블 클릭하죠? 그러면 1월 1일 날 분기한 거 여기서도 수정이 가능합니다. 이건 실물 얘기해 주는 거야. 여기서도 근데 교육용도 돼요. 보니까. 알겠습니까? 이게 여러분들 이렇게 분기가 이게 어떻게 됐지? 이 금액 자체를 더블 클릭하면 나중에 조회할 때 많은 도움이 됩니다. 이게 다 AT예요, 다. 알겠습니까?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해 주시는 거니까 요거는 내가 여기에 지금 문제에 맞는 프로그램은 아닙니다, 여기가. 알겠습니까? 그냥 제가 이렇게 붕괴가 됐다라고 여러분들한테 실기를 보여드리는 거예요. 됐습니까? 그러면 여기는 1번 문제의 답은 뭐가 나오겠습니까? 이것은 1번 문제의 답은 시산표를 조회했더니 현금 가부적이 무슨 변에 있다는 겁니까? 이 얘기가
현금 가부족 잔액이 무슨 변에 있다는 뜻이에요, 이거는? 차변에 있다는 얘기죠. 차변에 있다는 얘기죠. 이 1번이 시산표를 조회했더니 현금 가부족이 지금 현금 가부족 잔액이야. 학계 보지 말란 뜻이에요. 현금의 잔액이 차변에 있다는 얘기야. 그래서 대변에 분개한 거야, 이게. 네. 그러면 2번도 동일하죠. 2번도 동일하죠. 왜? 시산표가 지금 현금값이 무슨 변에 있어요? 대변에 있으니까 시산표를 조회하면 분명히 차변 잔액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세 번째 거 이거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시산표를 조회했더니 현금 가부족이 있대요? 없대요?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 3번은 없으니까 현금으로 분개가 된 거예요. 됐어요? 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이것을 구별할 줄 아셔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됐어요?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이런 원리로서 요게 지금 요 가운데 거만 내가 잡아드릴게요. 이렇게. 됐습니까? 네. 요것이 이런 원리로서 시산표가 이렇게 움직여준다라는 얘기입니다. 됐습니까? 자, 이렇게 가시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다음 시간에는 제가 유가증권을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